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을 마치 그 두 개의 당사자가 싸우고 있는 것처럼 많이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분명 강하고 힘이 세고 나쁘긴 한데 어쨌든 팔레스타인이랑 서로 주고받고 있다. 그래서 뭐 폭력의 악순환이다 이런 표현들을 엄청 많이 쓰는데요. 그렇게 악순환한다, 순환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완전히 틀린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1967년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군사 점령을 했고 그게 지금 50년 넘게 이어지고 있고 그거는 심지어 가장 보수적인 국제기관들조차 미국조차도 인정하는 그냥 사실인 거예요. 의견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점령자와 피점령자의 문제고 식민자와 피식민 지배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유대인이랑 아랍인의 문제라고 되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이 좋아하는 내러티브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식민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살면 되고 아랍인은 아랍인끼리 살면 되니까 여기 이 땅에 사는 아랍인들 다 나가서 요르단이랑 이집트 가서 살으라고 이라크 가서 살으라고 맨날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비판하면 반유대주의라고 엄청나게 낙인을 찍고 지금 미국에서는 팔레스타인을 조금만 연민하는 말만 해도 자기 직장에서 잘리고 있죠. 왜냐면 저 사람 반유대주의자라고 그 미국에서 막 캠페인을 엄청 벌여요. 저 사람 해고해야 된다고. 그 해고를 하라는 요구를 받아서 그 회사에서 자르기도 하고 그 요구를 받기 이전에 그냥 그 상사가 시원주의자라서 자르는 일도 지금 엄청나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유대인과 절대 동의어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자체가 홀로코스트 피해 국가도 아닙니다. 아우슈비츠 생존자들이 팔레스타인에 지지하고 연대하고 그런 활동을 엄청 많이 하셨었어요. 그러면은 그런 아우슈비츠 생존자조차도 반유대주의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저렇게 불러요. 그리고 뭐 엄청 전화나 편지로 살해 협박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흔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엄청 전투적으로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미국 정부를 비판하는 그 세력 중에 하나가 미국의 유대인들입니다. 또 미국의 유대인들은 뭐 전 세계적으로 되게 이스라엘 친화적인 교육을 자체적으로 많이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자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미국의 젊은 유대인들이 완전히 생각이 너무 달라지고 있다 그래요. 자기가 배운 거랑 너무 다르다. 이스라엘이 절대 정당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유대 국가가 아니다. 그리고 최근에 영국에서 집회하다가 체포된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자행하는 홀로코스트를 지지할 거라고 생각하는 니네들 런던 경찰이 반유대주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일이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 온갖 군데에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어도 심지어 홀로코스트 생존자거나 그 후손이어도 이스라엘을 비판하면 그냥 반유대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전략인 거죠.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는 이렇게까지 말한 적이 있어요. 히틀러가 유대인을 절멸시킨 게 아니고 팔레스타인 사람이 그런 아이디어를 줬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비밀리에 어디 사석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공개 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서양 언론이랑 서양 정부들이 제가 정말 그 20년 동안 이스라엘 편드는 걸 봤지만 지금은 정말 전례가 없어요. 정말 같은 팀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학살을 공모하고 있다가 아니라 그냥 같이 계획을 해서 같이 학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군사적인 부분을 이스라엘이 담당하고 아카데미, 언론 이런 것들을 다른 뉴욕타임즈, BBC, CNN 그냥 기존에 어쨌든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보도를 했던 그 언론들이 자기네의 기준을 전부 다 깨부수고 있어요. 왜? 그냥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은 정말 초당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하죠. 민주당인지 공화당인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 이스라엘은 맨날 자기네가 중동 유일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고 뭐 미국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면은 뭐 그래서일 리는 절대 없고 아니면은 이스라엘이 로비가 미국 정치를 좌우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꼬리가 머리를 흔든다?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광경이 저렇긴 해요. 미국이 무슨 말을 해도 지금 듣지 않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같은 팀 내에서 그냥 의견 차이가 있는 거지. 그리고 전략 차이가 있는 거고 같은 팀 내에도 또 여러 가지 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냥 노선 차이인 거지 절대 그냥 이스라엘이 미국을 흔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추구하는 이스라엘 내에도 여러 가지 노선이 있는데 미국 내에도 여러 가지 그거랑 조응하는 여러 가지 노선들이 있는 건 거고
그러니까 절대 이스라엘이 미국을 좌지우지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당장 무기 보내는 그 돈만 끊어도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대리 행위자로 역할을 굉장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저렇게 지원을 하는 거죠. 자기네가 이라크나 아프간 가서 초토화를 시켰어도 정치적으로 별로 성공을 할 수 없었는데 그 많은 비용과 많은 인명 피해를 내고도 할 수 없었는데 이스라엘이 자기네가 하는 것보다 잘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군사 원조를 뭐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지금 뭐 자기네도 다 그 절차 같은 게 있는데도 미국 의회 승인까지도 다 우회하면서 계속 지금 긴급하게 보내주고 있죠. 저번에는 무기를 막 전 세계 무기고를 뒤져가지고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에 무기고까지 뒤져서 뭐 이스라엘이 아파치 헬기가 쓸 헬파이어 미사일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그렇게 말을 해요. 상원에서 발언한 뭐 영상이 있는데 옛날에 이스라엘이 중동에 존재하지 않았으면 영내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발명을 했을 거다. 그러니까 뭐 바이든이랑 네타냐후는 뭐 개인적으로는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다른 이스라엘 뭐 베니 간츠라는 장관을 미국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어쨌든 개인들의 그런 문제가 아닌 거죠. 그리고 뭐 네타냐후를 만나서 굳이 뭐 자기가 시온주의자가 되기 위해 유대인일 필요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뭐 이전에도 이미 했었고 네타냐후를 만나서도 또 한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대선이 되게 이슈인데 팔레스타인계 미국인들한테 집단학살자 조 바이든에게 투표하라고 하는 거는 유대인한테 히틀러한테 투표하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 조 바이든 우리에게 히틀러다. 지금 미국의 민심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슬림들 어떻게든 달래겠다고 구호품 같은 거를 구호품 보내는 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 되게 진보적이라고 알려진 버니 샌더스는 다른가? 이미 2021년에 또 이스라엘이 뭐 하마스를 핑계로 가자지구를 엄청 심각하게 침공을 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을 아파르테이트라고 부르지 말라고 주문을 했었고 지금 휴전 요구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휴전을 지금 우리가 하라는 거는 뭐 하마스나 팔레스타인 저항군한테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은 처음부터 휴전을 원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절대 휴전을 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 거고 미국은 뭐 그거를 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이 진보적인 정치가는 이스라엘이 절대 하마스를 선멸할 때까지 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똑같이 주장을 합니다. 다만 뭐 인도주의적인 구호품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는 일시적인 휴전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맨날 인도적 휴전 이런 이상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원래 팔레스타인 문제만 제외하고 진보적이라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PEP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엄청 기만적이죠. 모든 면에서 진보적인데 팔레스타인 문제만큼은 이스라엘 편을 드는. 그래서 미국의 계획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소환지구랑 가자지구를 통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 안에 여러 세력들이 있는데 제일 큰 세력이 파타라는 대중정당입니다. 근데 그 파타에서 보통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라고 하면은 다른 정당도 있지만 그냥 파타랑 거의 동일시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역할로 주어진 게 이스라엘이랑 안보 공조를 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좀 이따 보시겠지만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되게 영웅적인 투쟁을 했고 그거를 달래는 유화책으로 그럼 너네들 독립국가 세워줄 테니까 그 전에 자치정부 만들어서 한번 자치를 해봐라. 잘하면 독립국가로 가자. 그러면서 오슬로 협정이라는 걸 맺은 건데 그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역할은 제일 중요하게 제시된 역할이 치안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점령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안을 유지하라는 거는 해방운동을 탄압하라는 요구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 30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해방운동 탄압하는 역할을 되게 충실하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사회 내에서 민중들의 신임을 완벽하게 잃었어요. 그러니까 해방운동가를 이스라엘이 잡아갈 수 있게, 죽일 수 있게 자기네가 통치하는 지역인데도 눈을 감아준다거나 아니면 자기네가 직접 붙잡아 가서 감옥에서 고문을 하다가 죽인다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정부랑 점령 당국이랑 사이가 극강으로 안 좋은 뭐 그런 시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시기들에조차도 이스라엘 뭐 총리들이 항상 안보 공조는 자치정부가 잘하고 있다, 우리 하수인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하면서 항상 만족감을 표해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론에서 하마스를 묘사할 때 가자지구를 장악한 무장 세력이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하마스는 일단 팔레스타인의 정당이고요. 이슬람 정치 운동하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되게 들어선다는 것 자체가 해방운동에 대한 배신이라고 처음에 보이콧을 하다가 결국 2006년에 선거 참여를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제도 정치를 반대하다가 들어간 거죠. 들어가자마자 압도적으로 그 선거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 파타라는 정당, 기존의 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가장 큰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 쿠데타를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원을 해서 일으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 장악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하마스는 그냥 그때 당시에 미국조차도 인정한 가장 아랍 지역에서 중동 지역에서 있었던 가장 공명정대한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했고 거기에 불복한 기존의 집권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소환지구를 장악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장악한 게 아니고 자치정부가 소환지구를 장악을 한 겁니다. 사실은 이 선거에서 하마스가 다수파가 됐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 됐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하마스가 여당이 된 거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만 미국이랑 뭐 이스라엘이랑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다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라고 부르면 파타 세력인 거고 하마스는 그냥 하마스라고 부르고 있죠. 무장 세력이라고. 그래서 이 비타협적인 강경 노선 때문에 그 팔레스타인 민중의 지지를 엄청나게 받았는데 이 국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근데 엄청 후퇴했어요. 요구사항이 엄청 후퇴해서 그냥 2017년에 이 국가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그 22%의 땅에 그냥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만들겠다 이렇게까지 후퇴를 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은 이 국가안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이 말하는 이 국가안은 그래 팔레스타인 독립을 시켜줄 수 있는데 독예루살렘은 무조건 이스라엘 땅이고 48년 그리고 67년에도 전쟁 때문에 발생한 난민들 절대 돌아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난민들은 다 원래 지금 현대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인데 돌아올 수 없고 미래의 팔레스타인 국가는 절대 무장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스라엘이 최대한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이라는 존재를 인정을 할 생각이 없어요. 네,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인종 청소하는 것만이 이스라엘의 목표입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10월 이전에 한 2주 정도 전에 유엔 총회에서 그 네타냐후 총리가 새로운 중동 지도라고 하면서 이렇게 들고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땅을 전체를 이스라엘로 하고 나머지 아랍 국가들이랑 평화로운 관계를 이어나가겠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안을 거부하는 거를 아직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절대 받을 생각이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이슬람주의랑 세속주의가 정치 세력으로 두 개가 아주 큰 세력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 다 세속주의자잖아요. 누가 뭐 그 종교에 기반한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 정치 세력이 유의미한 세력이 없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은 이 아이디어 자체는 되게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우리하고는 되게 다른데 여기는 그 이슬람이 만약에 우리가 뭐 삶이 곧 정치라고 한다면 그 이슬람 그 신자들이 엄청 자기의 삶 자체를 되게 종교적으로 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분들이 자신들이 그런 그 팔레스타인이 독립국가인데 근데 그게 이슬람 국가였으면 좋겠다 그런다면 뭐 본인들이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근데 그 2003년에 이라크 침공하고 그 전에 아프가니스탄 침공하고 그러면서 미국은 야만대 그 문명의 싸움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었고 지금 한국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이슬람이나 이슬람주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도 그게 되게 야만적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슬람주의가 테러고 야만이고 그러니까 되게 손쉽게 IS 같은 그 중동 지역에 정말 그 테러를 자행하던 그런 국가랑 이슬람주의는 다 똑같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조차도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팔레스타인 내에서 그 하마스나 그리고 이슬람 지하들 하마스보다 더 깨끗해서 사람들의
정말 민중의 지지를 엄청 많이 받는 그룹인데 이런 이슬람주의 세력들이 있고 좌파나 민족주의자 그 세력들, 세속주의자 세력들이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산하에 다 각자 각 정당이 군사 조직을 가지고 있고요. 왜냐면은 팔레스타인은 국가로 성립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단일한 국군이 존재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각자가 산하의 무장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마스만 마치 무장 세력이라고 말하는 게 정말 너무 이상한 건 거죠. 그래서 절대 이슬람주의는 이슬람 극단주의랑 같은 말이 아니고요. 하마스는 민족 해방 운동의 그런 그 맥락에서 1987년에 되게 뒤늦게 생겨난 조직이고 그전에는 뭐 팔레스타인은 되게 세속주의자들의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컸었고 절대 IS 같은 존재랑 같지 않습니다. 근데 이 IS랑 똑같다는 게 지금 이 순간까지도 미국이랑 이스라엘의 기본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IS가 행하는 끔찍한 뭐 사람 뭐 참수하고 무슨 여성들 끌고 가서 강간하고 시신으로 돌려보내고 이런 정말 극악무도한 행위를 했던 놈들이 이슬람주의를 표방했기 때문에 걔네들이 하마스랑 똑같다라고 지금까지도 계속 가장 중요한 논리로 그걸 쓰고 있거든요. 근데 완전히 날조입니다. 하마스하고 IS는 심지어 서로 적대예요.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예요. IS가 봤을 때 하마스는 이슬람주의자들도 아니고 뭐라고 그러더라? 그 비신자라고 되게 폄하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이슬람주의자도 아니라고 하면서 하마스를 막 죽이거든요. 그래서 하마스도 거기에 대응해서 같이 죽이죠. 오히려 지금 이런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랑 IS랑 비슷한 세력이 있다면 그거는 지금 이스라엘에 집단 학살을 하고 있는 그 정당들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지금 최근 상황을 분석하면서 계속 이스라엘이 계속 그 전에 없을 정도로 극우화되었고 지금이 역대 최고로 극우화된 정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굳이 따지자면 맞지만 근데 그런 어떤 작은 세력들이 지금 정치 세력화해서 이 문제가 더 심화된 게 아니고 원래 지금 집권 여당인 제일 큰 당인 리쿠드 당 자체가 이미 나치 파시스트 정당이에요. 원래 자기네가 극우 세력이에요. 그래서 1947년에 그 엄청 끔찍한 학살을 1948년에 엄청 끔찍한 데이르 야신이란 마을에서 200명 넘는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이 있었고 그거에 너무 경악을 했던 나머지 아인슈타인과 아렌트 같은 미국의 저명한 유대인들이 파시즘을 지지하지 말라고 이 리쿠드 땅에서 뭐 누가 오는데 그 사람들을 취재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한테 목소리 플랫폼을 주지 말라고 뉴욕타임즈에게 서한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팔레스타인은 이런 식민 지배에 저항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것은 절대 원인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위권을 행사하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이 봤을 때는 자위권을 좀 과도하게 사용해서 부수적인 피해가 민간인들이 살해당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자기가 점령하고 있는 주민을 상대로는 자위권이 그냥 국제법상 그 보수적인 기존의 국제법으로도 성립이 안 돼요. 근데도 계속 10월 7일의 사건에 대해서 자위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고 있는데 저 아라크사 홍수작전이 시작되고 나서 가자 주민들이 무참하게 학살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도 전 세계 미디어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인터뷰할 때마다 첫 번째로 묻는 질문이 하마스를 규탄하냐였어요. 그래서 이분은 뭐 영국에 있는 아까 말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하마스랑 굉장히 대척하고 쿠데타 일으켰을 때도 막 서로 막 사람 죽이고 그랬거든요. 그 뒤로 지금까지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영국 대사인데 이분한테 영국 영사인데 이분이 이 인터뷰를 하기 직전에 가자 지구에 있는 가족들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 인터뷰어가 가족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깝다 표명을 하고 나서 바로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 하마스를 당신 규탄하느냐였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모두가 이 질문을 받으면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비인간하는 질문에 하기를 당연히 거부하는 거죠. 팔레스타인에 여러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죽이기까지 하는 세력들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하마스를 규탄하는 게 자기네한테 예전에는 어쩌면 유리한 순간들도 있었을 수 있어요. 쟤네보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우위를 점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적대하는 관계에 있어도 절대 하마스를 규탄하지 않습니다. 근데 당시에 세계 연대자들은 엄청 엇갈린 태도를 보였어요. 하마스가 일단 이스라엘 시민들을 학살했다 이렇게 뉴스가 계속 나왔고
그거를 기정사실로 믿고 있는 상황에서 연대자들이 가자 주민은 하마스랑 다르다. 하마스는 잘못했지만 가자 주민은 무고하다. 그럼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하마스가 어떤 야만스러운 짓을 저질렀든지 간에 이스라엘한테 야만의 언어를 배운 거다. 지금 하마스를 규탄해서는 안 된다. 하고 거부하는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뭐 당연히 두 번째 입장이고요. 하마스하고 가장 대척점에 있는 그 자치정부조차도 규탄하라는 그 서양의 담론을 거부하는 이유는 당연히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주민을 학살하는 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그 근거로 저거를 갖다 쓰기 때문입니다. 10월 7일 이후에 엄청난 거짓말이 쏟아졌어요. 정말로 저는 진짜 태어나서 뉴스를 이렇게 기억을 다 하기가 힘들 정도로 쏟아진 게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 거짓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거짓말을 다 반박을 하기 위해서도 또 시간을 엄청 많이 보내야 했는데 대표적인 거짓말이 모두가 아시는 이스라엘의 한 키부츠에서만 아기들 목이 40명이 잘렸다는 거죠. 근데 10월 7일에 사망자 한 키부츠가 아니라 모든 키부츠랑 모든 시설에서 사망한 이스라엘 아동 사망자가 36명입니다. 이것만 봐도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날의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에요. 모든 게 거짓말이라는 게 이스라엘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것만 정리해서만 더 2시간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에서는 하마스가 민간인을 그 축제에 학살을 하러 온 거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스라엘 경찰 조사 결과 그 사전에 이 축제가 있다는 걸 몰랐다. 하마스가 알 수가 없었다. 왜냐면은 축제가 원래는 목금만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틀 전에 토요일까지 확장된 거라서 알고 사전에 준비할 수가 없었다는 뉴스가 있었고 특히 그 이스라엘 아파치 헬기가 아까 말한 그 헬파이어 미사일을 어디서 다 썼느냐 10월 7일에 다 썼어요. 하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질로 지금 가자지구로 데려가고 있다. 그래서 저거를 저지해야 된다 하면서 인질이 있어도 그냥 다 쏩니다. 그 다 쏘는 영상도 다 공개가 되고요. 육안으로 봤을 때 이게 인질인지 하마스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당시에 그 이스라엘 지휘부가 제대로 지도도 안 해줘서 그 헬리콥터 운전하는 병사들이 자기네끼리 그 메신저 앱으로 서로 정보 주고받으면서 그냥 임의적으로 다 쐈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쏴서 까맣게 그러면은 그 자동차랑 사람이 완전히 까맣게 불태워져서 죽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뭐 자기네 사망자가 1,400명이라고 했다가 1,200m로 줄이는데 그 200명이 하마스 대원의 시신이었습니다. 까맣게 타서 이스라엘인인 줄 알았던 거죠. 그리고 10월 9일에 이때는 아직 거짓말을 자기네가 날조와 조작을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총리의 수석 보좌관이 이 음악축제에서 사람들 살해당한 거에 대해서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그 축제 참가자들을 비난할 생각은 아닌데 아무도 계획하지 않은 상황에서 누적된 조건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하마스가 일부러 죽이러 온 건 아니고 근데 그 상황이 그렇게 됐다라고 본인들도 그때는 인정을 했었던 거죠. 근데 그 며칠 뒤부터 완전 내러티브를 바꿔서 학살자들로 이 음악축제에 학살을 하러 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거짓말이 정말 너무 많은데 그중에 초반에 아흘리 침례교 병원을 폭격을 해서 471명을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471명까지 죽일 줄은 몰랐던 거죠. 거기 그 병원 마당에 피난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피해 규모가 엄청나게 컸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죽이자마자 병원 밑에 하마스 군기지가 있어서 우리가 폭격했다고 대변인 2명이 자기 그 트윗에 씁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바로 삭제하고 나서 이거는 이슬람 지하드가 오폭을 해서 살해당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내러티브를 완전히 바꿔요. 근데 지금 가자지구에 국제 언론이 한 개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자지구 안에 있는 주민들만 지금 취재해서 보도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보도 자체를 막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친한 언론들조차도 들어보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국제 언론이 없으니까 그리고 국제 언론 들어간 거는 이스라엘 군이 대동하고 다니면서 자기네가 세팅해 놓은 장소에서 보여주는 데만 거기 찍으라고 허용한 데만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언론이 없으니까 이거를 진실 공방으로 몰고 가면 우리가 뭐 가서 직접 취재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그냥 인터넷으로 보고 국제 언론들이 각자 내가 봤을 때도 이슬람 지하드가 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영상이랑 이런 걸 대조해보면. 그럼 아니다. 다른 전문가들은 또 다른 언론사는 아니 이스라엘 터진 게
맞다. 뭐 이렇게 진실 공방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메이저 언론사들은 이스라엘 말이 맞다고, 어떤 메이저 언론사들은 팔레스타인 말이 맞다고, 이런 식으로 가면서 그냥 논의가 실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단 학살이 실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했던 게 알시파 병원 밑에 하마스 기지가 있느냐 없느냐였죠. 여기서 16년 동안 일한 외국인 의사가 자기 너무 자유롭게 거기에 내가 갈 수 없는 데도 없었고 모든 걸 기록하고 사진 찍고 영상 찍고 했지만 아무도 나를 제지한 적이 없다. 군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거기가 군사본부였으면 난 일하지 않았다. 이걸 막 피를 토하면서 계속 얘기했는데 저런 주장들이 나중에는 그냥 없다라고 끝났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 죽이고 공격할 때는 계속 있다고 날조하는 것들을 계속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하게 주장하는 게 10월 7일에 하마스가 집단 강간을 하고 윤간을 했다는 건데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날에 강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있었을 수도 있고 그거는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서 발표해야 되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거는 어떤 강간이 있었다가 아니라 강간을 무기화해서 전쟁 범죄를 일부러 기획을 해서 와서 여성들을 집단 강간을 했다, 윤간을 했다 이렇게 되게 심각한 수위로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피해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경찰들조차도 자기네가 이 피해 조사를 해야 되는데 피해자를 만나본 적이 없고 다만 이스라엘 정부가 주장하는 피해자가 있긴 있다 이 얘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목격자들은 되게 많아요. 목격자가 12명이 있거든요. 그 12명이 계속 증언이 바뀌고 진술이 바뀌는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그 뉴욕타임즈 이런 데서 실어줍니다. 그럼 뉴욕타임즈에서 실어주면 다른 언론사들은 뉴욕타임즈가 그렇다니까 사실이겠거니 하고 이거를 사실로 보도하고 지금 한국에서는 한 줄 더 떠서 JTBC가 인질들이 뭐 매일 강간당했다 뭐 그런 이상한 정말 저쪽에서 하지도 않는 주장까지 담아서 지금 주장을 뉴스랍시고 내보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받아서 지금 최근에 유엔에서 성폭력 특사가 이스라엘 쪽에 하도 오라 그러니까 가서 방문을 했는데 방문을 하고 보고서를 썼는데 거기서 자기네가 뭐 실제로 조사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 집단 강간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냥 이런 무책임한 보고서를 발표를 해요. 그리고 나서 비난을 막 받으니까 이거 조사 보고서는 아니다라고 좀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지금 계속 지금 전 세계 언론을 도배를 하고 있어요. 아무 근거도 없이 일단 이스라엘은 주장을 하고 나중에 그게 뭐 거짓말이었다는 게 드러나면 거짓말이었다는 게 드러날 시점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저것도 이제 하마스도 마치 그 애기 40명 머리 베어 죽였다 이 주장처럼 집단 강간도 거짓말이라고 나중에는 나올 겁니다.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겠죠. 재작년에 엄청 저명한 기자를 죽였는데 죽이고 나서 계속 부정하다가 몇 달 후에 인정했어요. 항상 이런 패턴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팔레스타인 쪽이 피해를 과장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애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고 있는데 이 애기 사진을 보고 이스라엘 쪽에서 막 인형을 가지고 지금 죽지도 않은 애기를 죽었다고 과장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이 애기 영상이 나오고 애기라는 걸 알고 나서는 그 언론사들이 다 그런 기사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기가 죽으면 딱딱해져서 인형 같아요. 정말 사악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면 10월 7일에 민간인 학살을 하러 간 게 아니다. 그러면은 하마스랑 그리고 다른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들이 왜 간 걸까? 본인들이 말하는 목적은 정치 수감자 이스라엘 감옥에 갇힌 5,000명을 전원을 석방하는 게 우리 목표다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이 5,000명 중에는 정치적으로 해방운동을 하다가 잡혀간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돌을 던지는 애기들이나 그냥 아무것도 없는 민간인들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전부 석방을 하겠다는 건데 그 중에서도 특히 1,200명 넘는 사람들은 재판도 받지 않고 심지어 기소조차 당하지 않은 채 행정구금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구금이라는 거는 네가 무슨 혐의인지는 모르겠지만 혐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혐의를 찾을 때까지 너를 가둬줄 수 있다는 이스라엘의 제도예요. 그래서 6개월마다 이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무한정의 연장이 가능하거든요.